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야수화되고 있다는 걸 제가 요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치 철학 관련된 서적도 좀 많이 보고 있고 이거를 좀 어떻게 타파해 나갈 수 있을까. 기존에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만 했던 어떤 그런 해법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좀 여러 책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책을 많이 보신다는 얘기는 뭐 제가 익히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책 2권을 소개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2권을 다 읽어봤고, 정채원 이사님도 2권을 읽어보시고, 이 책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이제 추천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세계에 있는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우리가 좀 책 2권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뭐 거의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사실 나타난 현상들은 좀 비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치 현상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에는 자유주의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오늘 이제 얘기할 어떤 책처럼 자유주의 위기가 아니라 자유주의 실패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책은 흥미롭게도 한 권은 자유주의가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책이고, 한 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좀 상반된 입장의 책을 2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정채원 이사님이 강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또 이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2권을 또 생각하게 되셨는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선거 절차가 문제라거나, 물론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뭐 문제 제기도 있긴 하지만 그 민주주의 자체가 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에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대변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 저는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로 시민들이 관용하지 못하고 좀 사나워지는 정치, 이런 것들 위주로 비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엄밀하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던 찰나에 사실 이 여기 패트릭 드닌의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자유주의와 그 불만, 이 두 책을 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확장시켜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추천을 하게 됐고요. 두 책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당선된 이후에 둘 다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포퓰리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쓰여졌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는데, 둘 다 한국에서 물론 이게 미국 그 시점에서 쓴 책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적용할 만한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책 좀 하는 권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패트릭 드닌의 아주 도발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책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작정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 저는 좀 과하다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도발적이어서 그만큼 또 신선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문제다, 모두가 자유주의의 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라는 입장에서 매우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책인데, 사실 자유주의 비판은 진보파들의 입장에서는 좀 뻔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이퀄 신자유주의였기 때문에 그동안 한 20여 년, 30여 년간, 그러니까 보통 진보파들은 자유주의는 곧 시장자유주의 그리고 또는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에 이제 좀 그쳐온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은 좀 도발적인 이유는 사실 진보나 보수나 시장에 대한 어떤 입장차 정도만 있을 뿐이지 사실 모두가 자유주의의 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주의로 인해서 어떤 기존의 규범과 관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모두 파괴한 것은 결국은 진보나 보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책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드니는 이제 변질된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런 신자유주의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자체가 병폐인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비판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근데 좀 읽다 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유주의가 인간을 완전히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관계가 없는 존재로 상정했기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성공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저는 그 인용된 문구가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주부넬 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사회계약론은 자녀도 없고 자신의 아동기도 잊은 사람들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의 상상한 철학이다 이렇게 좀 인용을 해요. 그래서 드닌에 의하면 사실 자유주의 이전에 원래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건 학습된 역량인 거거든요. 근데 자유주의가 근대 이후에 등장하면서 자유는 법적 제약 외에 그냥 자유로운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법적 제약 외라고 했잖아요. 법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실은 안정감을 부여해줬던 사회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기존에 그 에리 프롬도 사실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유로워지게 된 개인은 외로움이나 고립감,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더 큰 국가라는 것에 끌리게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에리 프롬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닌이 봤을 때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나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나 시장의 자유냐 개인의 자유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개인을 굉장히 고립된 사적 존재로 만들어서 국가주의에 기여한 거다.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 국가주의를 둘 다 강화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닌 같은 경우는 진보는 시장에는 비판적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좀 극단까지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뭐 개인의 자율적 선택, 뭐 이런 영역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면서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 뭐 문화 같은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 뭐 뭐랄까요? 현장에서 뿌리 뽑아버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보수는 시장의 자유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면서 불평등이 확대됨으로써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 자유주의는 불평등을 만들었고, 두 번째 자유주의 물결이 이제 진보파들의 진보주의인데,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불평등으로 인해서 약화시켰던 지역의 문화와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은 결국은 비대해진 국가와 자신만만한 개인, 사실 그쵸. 그렇지만 굉장한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개인. 맞아요. 이것이 출현한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다. 그 사이에 결사체들은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 문제제기가 굉장히 도발적인데 이 부분까지 오니까 조금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집도 국가가 너무 비대해지고 개인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존재해버리게 됐죠. 그런데 중간에 결사체들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특히 제가 관심 가진 이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계속 약화되는 어떤 현상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결사체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설득력 있는, 도발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패트릭 드닌의 이 자유주의 비판에 대해서 대가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아주 좀 차분한 반론 같은 걸 하는 느낌이었어요. 실제 뭐 이 자유주의와 그 불만이라는 책은 이 책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는 자유주의 비판에 대해서 좀 종합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랄까요? 이런 느낌을 취하고 있어요. 후쿠야마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가지는 본연의 장점을 좀 더 강조한다는 느낌이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쿠야마도 자유주의에게 가해진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원칙 없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해석하면서 무한히 확장시키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가진 기반 자체를 흔들게 됐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론이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게, 드닌은 자유주의가 완전 그 자체가 병폐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굉장히 이제 호되게 혼을 내시지만, 이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의 본질이 그건 아니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다원성과 관용, 존중 이런 것에 훨씬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옹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후쿠야마도 그 점은 인정을 해요. 이렇게 변질된 자유주의가 양극단으로 가면서 좌파에서는 정체성 정치로 발현이 되고 우파에서는 포퓰리즘으로 발현이 되면서 각각 자유주의의 보편성과 합리성을 파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뭔가 핵심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린 자유주의를 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되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쿠야마는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란 뭐 그런 이제 좌파들이 얘기하는 정체성 정치나 우파들의 포퓰리즘으로 나타나는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약간 충돌하는 권리 사이에서 좀 균형을 유지시키는 일단 조율하는 어떤 체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보다는 어떤 틀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주의의 장점을 좀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반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유주의가 가지는 후쿠야마가 지적하는 자유주의가 가지는 어떤 본질적 어떤 장점이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 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민주권의 원리로 다수가 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과 존중, 그 사이에 충돌되는 어떤 이해관계와 권리들 사이의 조율, 이제 후쿠야마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주의가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패트릭 드닌의 책은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제가 동의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느껴졌다랄까요? 그렇죠, 그렇죠. 패트릭 데니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동안 너무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일부러 더 그렇게 쓰셨다라는 느낌이 저는 드는 책이고, 근데 뭐 두 책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지점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다양성과 관용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1순위는 개인의 자율성인 거잖아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인 건데, 근데 나의 자율적 선택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거나 그 다양한 선택들 가운데 무엇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부여할 거냐, 이런 건 사실 도덕적 판단이 개입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도덕적 판단은 사실은 사회 규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드니는 이 규범을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진보 보수 양쪽 모두 해체해 왔다라고 하는 걸 비판을 하는 거고, 사실은 후쿠야마도 자율성이 다른 모든 인간적 선 대비 뭔가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뭐 그것만 유일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존의 권위는 모두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좀 비교적 온건하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동의도가 있어요. 뭐 갈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 지점에서 후쿠야마의 책에서 훨씬 더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기존의 자유주의가 이렇게까지 뭐 그 강화가 됐든 약화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좀 극단화가 된 게 사실은 인간 존재에 대한 굉장히 좀 피상적인 이해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근데 후쿠야마는 인간의 인종 욕구에 대해서 좀 진짜 진지하게 다뤄요. 그냥 단순히 뭐 지나가듯이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런 다양한 인간들을 서로 조율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간 내면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복잡한지를 정말 진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유주의를 다시 살리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좀 후쿠야마의 이야기가 훨씬 더 좀 와닿은 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임상심리사 또는 심리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후쿠야마의 그 다른 책이죠.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사실 거기서도 이 인정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잖아요. 그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진보파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생각해온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고, 도덕적 판단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약간 진보파는 또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뭐랄까요, 약간의 과도한 신뢰, 이제 자만이죠,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 감정, 예를 들면 욕구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점들이 진보파들이 좀 현대 민주주의에 놓쳤던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이 자유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이 두 권의 책이 지금의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보통은 자유주의적 기반이 되게 부실한 사회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보파도 개인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보다는 지금 최근의 경향성은 인민다수의 어떤 주권적 결정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고, 보수파도 뭐 최근에 계엄 사태나 이런 걸 보면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약간 권위주의적 전통이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렇게 보면은 뭐 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어떤 경향성이 여전히 많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러면 이 자유주의 논쟁이 한국에 좀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각각의 두 학자실에 따라서 조금 분리를 해보면, 사실 드니는 한국은 자유주의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좀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주의가 공공선, 덕성, 비루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사람들을 고립된 사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지점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섬처럼 다 외따로 떨어져 있게 되었다라고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설명해 주는 데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분명히 약하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다원성이나 관용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자기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다원성과 관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 주장에 대한 절제가 있지 않으면 정치는 결국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 모두 정체성이나 진영에 갇혀서 서로를 혐오하면서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가 성공해서 생긴 문제와 너무 약해서 생긴 문제가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자유주의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인민 다수의 압도적인 그 뭔가 선택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치 내가 확장된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그런 자율성이 중시되는 약간 하나의 모습으로도 좀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서로를 근데 관용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서로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두 책 다 제가 읽는 내내 좀 굉장히 반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사실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고 믿고 실천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을 더 뾰족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대변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서 사실 보편적인 시민에 대한 원칙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가 너무 쉽게 가게 됐던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고, 지금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대변을 해야 되냐, 무엇이 옳으냐 이런 걸 외치기보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 왜 우리들의 연대가 결국 고립으로 끝났는지, 왜 우리가 서로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좀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 두 권의 책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 중간에 그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확장된 자아가 곧 인민다수의 주권적 결정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적 현상도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 옆에 있는 인민 다수도 다 싫어해야 돼. 모두가 맞아요. 같이 싫어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증오의 감정들이 정치에서 훨씬 확산이 좀 강하게 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를 저도 자유주의 비판 요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닌이 제시했던 그런 공동체에 대한 대안보다는 좀 문화를, 이 책에서 문화의 역할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사회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후쿠야마는 절제의 윤리가 필요하다. 사실 훨씬 더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절제의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윤리를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 문화의 역할을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억압과 차별 그런 규범의 우리로서 공동체가 분명히 기능을 했지만 양면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사회에서 뭐 잘못됐긴 했지만,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니까 지금 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사실 공동체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완전히 해체되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나 혼자서 스스로 해내야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는 저는 비판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보수적 자유주의자나 진보적 자유주의자 모두 그런 과거의 억압의 우리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제안을 해줬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SNS상의 극단적 주장이나 음모론에 더욱 쉽게 휘둘리게 된 게 사실은 우리가 반성해봐야 될 지점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성찰 위해서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야마가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제도도 틀로서 자유주의를 받고, 저도 그 관점에 훨씬 동의하는 입장으로서 오히려 지금 이런 사회 현상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시 자발적으로 회복되고 개선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런 절제 윤리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우리의 원칙으로 삼자라고 분명히 천명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다룬 이 두 책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온 가치들이 현실에서 정말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질문은 정치에서만 다루는 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 사회문화 전반으로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나 일상의 작은 조직들에서도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도로서의 자유주의는 정치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데런 에스머글로의 좁은 회랑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데런 에스머글로도 이제 좁은 회랑에서 국가와 사회가 어느 한쪽만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상한 날의 앨리스 그 동화를 가져와서 이제 레드퀸 경쟁이다. 뭐 언제 이제 좁은 회랑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가 균형 있게 경쟁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가 양쪽에서 극단화되면서 사회가 파괴된 것은 아닐까. 뭐 이 얘기를 좀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가 파괴됐던 거에 가장 중요한 징표가 결사체들이 지금 거의 다 파괴되었다는 거. 그걸 대체한 것은 SNS겠죠. 결사체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하지만 실제 현실의 결사체들이 수많이 파괴되었다. 그 지점을 오히려 패트릭 딘이 말했던 어떤 문화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와 규범들이 다 관습이 파괴되었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두 책은 굉장히 흥미롭게 흥미진진하게 좀 읽어보고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라면 저는 오히려 도발적 문제제기라는 패트릭 딘의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차분한 반론을 하는 후쿠야마의 이제 자유주의와 그 불만을 보면 순서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곁다리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데런 에스머글로의 좁은 회랑을 이제 가져와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언제 우리가 또 좁은 회랑을 같이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현대 정치,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뜨거운 최근의 논쟁인 자유주의를 둘러싼 비판과 반론에 대한 책 두 권을 다뤘습니다. 오늘 정치환 이사님 굉장히 고생해 주셨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저희 구독자들 만날 수 있는 날 있으면 좋겠습니다.